네, 안녕하세요. 꼬리 높아. 알이 아니야. 이해하시고요. 이건 개인 브이로그고요. 어, 저는 지금 미국에 있는 조지아의 아주 시골 마을에 살고 있어요. 어, 처음에 제가 여기 오게 된 거는 되게 우연한 계기로 오게 되었죠. 남편이 이직을 하게 되고, 겨우 한 3개월 만에 준비해서 미국으로 오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은 2년이 조금 안 됐어요. 2년이 되려면은 올해 9월이 되어야 되고 지금은 6월이니까요. 2년까지 되는데 2년이라고 치고 2년이 되는 동안에 사실은 제가 너무 집에만 있었더니 몸이 좀 커졌어요. 원래도 크긴 했지만 어쨌든 2년이 되는 동안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기회가 정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5월 중순쯤에 이제 며칠만 지나면은 방학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방학을 하고 나서 이제 조금씩 아이들이 자기 생활에 대해서 조금 자리 잡혀가는 걸 눈으로 확인하면서 여유 시간이 좀 생겼죠. 여유 시간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저에 대해서 돌아볼 시간들, 그리고 시간적 여유, 그리고 마음의 여유. 왜냐면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쓰러졌어요. 네, 좀 보기는 안 좋지만 컵으로 살짝 24시간을 아이들이랑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또 아이들의 모습을 이제 언제든지 지켜볼 수 있고 또 마음을 놓을 수 있어서 제가 저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제공되어졌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이 아이들이 이제 방학하고 자기 생활을 좀 규칙적으로 만드는 동안에 트레이닝이 필요했고요. 한 2, 3주 가까이 지나는 동안에 조금씩 제 개인적인 시간들이 늘어났어요. 오늘 날씨가 좋기도 하고 안쪽에는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혼자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와서 앉아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여기는 조지아 남쪽에 마이애미와 조지아 사이쯤이라고, 그러니까 마이애미 주 쪽으로 내려오는 쪽에 메이컨이라는 아주 작은 소도시가 있고, 또 그것보다 더 내려와서 있는 시골 동네예요. 한국으로 치자면은 여기 분위기가 충청도 청양 아니면은 바다가 없는 해남,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시골이에요. 대신에 이제 워낙에 땅이 넓다고 하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여기는 산이라고 부를 만한,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 있을 때는 주변을 돌아보면 산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이제 시야를 가리고 땅이 솟아 올라와 있고 이러는데, 여기는 산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방을 돌아봐도 전부 평탄하고 평야지대고, 그러니까 조지아의 평야지대 한가운데 있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 오게 된 이야기는 먼저 이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블로그로 남겼던 적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번 여름 방학이 시작되고 나서 조금씩 제 시간을 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것들, 또 정리하게 된 것들을 브이로그로 남기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 도착했을 때 처음에 제가 여기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집도 없었고, 너무너무 중요했죠. 집도 없었고, 당장 음식을 해먹을 어떤 것도 없었고, 또 옷이라고는 이제 몇 장 들고 왔던 그 케이지 안에
각자 자기 옷가방 4개 들고 들어왔는데 그 옷가방 정도가 다였고, 한국에서 짐을 받은 거가 이제 책이랑 이불 종류, 러그 이런 것들만 붙였었어요. 이제 거기서 사용하던 전자기기들, 뭐 TV,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은 다 정리하고 온 쪽이라서 이제 뭐 물론 랩탑은 들고 왔지만 나머지 것들은 없었고, 그리고 뭐 당장 밥해 먹는 포트 하나마저도 다 제가 여기서 구입해야 했어가지고, 사실은 처음 도착하고 집을 구입하고 이동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이사를 하는 데까지 한 3개월 에서 석 달에서 석 달 반? 이 정도 걸렸어요. 제가 집을 선택해야 했었고, 여기 생각보다 집들이 너무 넓어가지고, 이거 과연 관리할 수 있을까? 제가 그 전에 한국에서 32평형 아파트에 살았어요. 32평 아파트죠. 32평에 이제 굉장히 평범한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아파트에서 이제 렌트를 해야 했었고, 아파트는 구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예, 대략 100만 원 정도씩의 월세를 내는 거죠. 너무 지출이 심한 거죠.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내 것도 아니고 그냥 공중으로 날리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들어오자마자 집을 구입하길 희망했고, 사실은 아파트를 6개월 정도밖에 대여하지 않았어요. 그 계약을 6개월만 계약을 했고, 그 6개월 안에 이동해서 집을 사고 이동해서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래도 6개월이면 넉넉한 시간이었고, 제가 좀 급한 성격이라 큰 문제는 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너무 불편한 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집이 아니고 단지 한 두세 달 안에 내가 집을 사고 어쩌고 하고 나면 이제 이사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세탁기를 사지 않았어요. 제일 너무너무 불편했던 거는 세탁에 대한 문제. 세탁기를 사지 않고 아파트 공동으로 사용하는 런더리룸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코인 세탁기라고 하죠. 동전 넣어서 하는 세탁기를 썼어요. 근데 이게 세탁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해야 되잖아요. 우리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그래서 그걸 쓸 때마다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온 어떤 사람들,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모르는 세탁기에 내 아이들의 옷과 내 옷을 세탁해야만 하는 게, 그래서 집에서 손빨래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온 집에다 빨래 다 널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9월달이 넘어왔고 이제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았어요. 이게 첫 해 느꼈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겨울이 되면 춥구나 하는데, 그때는 겨울이 서울의 겨울은 되게 춥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이제 조지하러 왔기 때문에 거의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온도, 그래서 그렇게 춥다 뭐 느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아우터를 입고 있고, 그리고 스웨터라든지 뭐 옷이 좀 두꺼우니까 이걸 집에서 손빨래 하기에는 좀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세탁기를 공용 세탁실을 이용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싫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관리사무실까지 걸어갈 수도 있지만 세탁물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차를 가지고 가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세탁을 하고 건조를 하고 그러는 동안 한 두세 시간이 걸리고, 그 두세 시간의 시간을 또 바깥에서 그 근처에서 이제 또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대기한다는 거는 이제 옆에 있는 수영장에서 이제 발도 담가보고 뭐 헬스장에서 운동도 좀 해보고 그러는데, 이제 그거 별로 안 하고 싶은 거죠, 이제. 그래서 나중에는 세탁기 돌려놓고 집에 잠깐 와서 누워있다가 다시 가서 건조기 돌려놓고 다시 와서 누워있고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진짜. 근데 뭐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서 너무너무 다행이었고, 누가 건드리면 되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믿지 못하는, 이게 다 낯설고 이렇게 누가 나한테 공격하거나 어떻게 하는 건 아닌데, 나 혼자서 조심스러워가지고 그 세탁기 근처에서 세탁실에서 기다리고 앉아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한 달쯤 지나니까 그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네. 어쨌든 세탁실 문제가 좀 많이 불편했고, 그리고 아파트가 굉장히 대중적인 주거 형태는 아니에요, 여기가. 그래서 물론 뉴욕이나 큰 도시에서는 아파트들이 일반적일 수 있지만 여긴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또 2층으로 돼 있어요. 아파트가 그러니까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뛰거나 하는 문제 때문에 1층에서 살았고, 그래서 1층 아파트에서 살 때 그 바깥에 식물들, 그리고 그 식물들의 그러니까 얹혀 사는 그 애벌레, 송충이 애벌레 막 이런 거 지금도 생각하면 막 몸이 간지러워지려고 하는데, 그런 애들이 아침이면은 모두들 그 베란다 저희 집 백파우치로 올라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드가 없으니까, 우리 왜 한국은 베란다에 다 이렇게 그 메쉬가 다 돼 있잖아요. 그 방충망이 다 돼 있는데 여긴 그게 없으니까 애들이 다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바글바글바글바글 한 거예요, 거기에. 그러다가 햇살이 쨍쨍해지면 싹 사라져요. 근데 그거를 계속 목격하는 일이 좀 되게 많이 불편하죠. 왜냐면은 징그럽잖아요. 근데 안 보일 수도 없어요. 이게 집 안에만 있다 보면 답답하니까 나가고 싶은데, 신발 신고 현관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걸어 다니기에 너무 더워요. 또 희한하게 9월달 날씨가 한낮에는 40도가 넘게 올라가니까 이게 햇살을 보면서 걸어 다니기는 그렇고, 잠깐 바람 쐬고 싶어서 나가고 싶은데 거기 애들 학교 보내놓고 나서 나가려고 딱 보면 이제 벌레가 이렇게 있고 하면 너무너무 싫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고양이를 키웠어요, 한국에서. 그리고 이제 그 아이도 가족이니까 함께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왔는데, 그래서 아파트를 정할 때 애완동물이 함께 살 수 있는 아파트를 구하느라고 조금 신경 쓰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애완동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닥이 다 카펫인 거예요.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아이들도 사람들 머리카락 빠지듯이 털이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온몸에서 빠지니까 이게 뭐 탈모 수준으로 빠지는 건 아니지만, 그 위에서 고양이가 뒹굴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카페트에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올라와 있는 털 부분과 고양이 털이 함께 엉켜가지고 청소기를 돌려도 다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한국은 다들 원목마루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고양이를 키우더라도 조금 열심히 청소하고 신경만 쓰면은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되게 깨끗한 사람은 아닌데, 저는 정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사를 할 계획이라서 특별히 가구를 들이지 않았고, 이제 그 왜 지금 백파우치에서 쓰는 이런 플라스틱 테이블 몇 개랑 에어베드, 공기를 넣어서 만드는 이 침대 이런 거 있었고, 이제 이불 저희들 간단하게 덮고 자는 이불 딱 그 정도가 다였어요. 그랬는데 고양이가 넓잖아요. 집이 이제 그때 저희가 들여갔던 집이 방 2개, 화장실, 거실, 뭐 주방 이렇게 있는데, 저 모든 집이 카페트로 되어 있으니까 얘 아이가 막 느끼기엔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지금 카페트 폭신폭신하고 뛰어다녀도 미끄러지지도 않고, 고양이가 느끼기엔 최상인 거예요. 막 어디도 올라갈 수 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올라가도 위험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얘가 너무 신나서 뛰어다니니까 털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거 청소를 아침에 하고 점심에 하고 저녁에 하고 하루 3번씩 4번씩 해도 고양이 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키울 때는 아침에 청소 한번 하고 이제 한번 닦아 놓으면은 저녁 때 이제 그냥 한번 이렇게 털만 청소기만 한번 돌리면 정도 되는 정도. 이제 그리고 이 아이가 많이 놀았던 장소만 청소하면 되는 정도였는데,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심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원칙을 정했죠. 집을 구입하게 되면은 카펫이 정말 1도 없는 집을 구입하겠노라. 그래서 이제 집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이제 애들 학교 문제면 이제 이런 거 준비 좀
지원해주고 정리하느라고 한 달이 흘러갔고 10월이 되어서야, 예, 맞아요. 10월이 되어서야 이제 집을 보러 다녔는데 정말 너무너무 많은 집을 봤어요.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제가 그 전에 살던 곳이 경기도 오산인데, 경기도 오산시가 되게 작은 도시예요. 근데 그 정도 크기인 것 같아요. 이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가. 그래서 한 1시간 안 걸리는, 도시의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한 40분이면 충분한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쪽 동네, 다음은 저쪽 동네, 이제 정말 여기 있는 동네란 동네는 다 돌아다닌 것 같아. 그런데 어느 집을 가도 방이 다 카펫인 거예요. 그래서 집을 선택하는데 정말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이제 정말 이제 카펫이 1도 없는 집을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그 집을 계약하기로 마음먹고 가계약을 한 다음에 인스펙션을 했어요. 이제 그 집의 상태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뭐 말로는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너무너무 괜찮다 이랬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골조라든지 구조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 조지아 지역은 집을 정말 파운데이션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나무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텀마이트라고 하죠. 나무를 갉아먹는 그 벌레에 대한 피해가 정확하게 인스펙션을 하지 않으면은 겉보기로는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확인해야 했었고, 또 이제 집에 금이 가거나 뭐 누수가 있거나 전기가 배선이 좀 모자라거나 그런 부분도 확인하기 위해서 인스펙션을 했는데, 몇 가지 크지 않은 간단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1층 욕실 쪽에 수도관이 조금 약해서 새고 있는 상태인데, 요거 보수하는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는 그런 건데, 이제 너무 크지는 않은 문제인데 그래도 굳이 내가 제 돈 다 주고 사면서 내가 다시 들어가자마자 수리해야 되는 그런 집은 우리가 안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쳐달라고 했더니 계약을 무산시켰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새로 짓는 뉴 빌딩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이렇게 요구하고 데코레이션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인테리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그때 이제 저희가 들어왔을 때 거의 한 절반쯤 지어졌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집 보러 다니는 2달 동안에 이제 겉 외양은 거의 완결되었고, 안쪽에 이제 인테리어를 하면 되는 상태였어요. 그때가 11월 달이 넘어서는데, 제가 이제 가서 이 집을 모두 다 마루를 깔아 달라고 했죠. 이제 그 나무로 우드 타일로 다 깔아 달라고. 그리고 이제 백파우치에 벌레가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가드를 하고 쉐이드를 내려달라고, 쉐이드를 픽스해 달라고, 아예 이제 우리나라 방충망식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드레스룸이나 클로셋마저도 나는 카펫은 싫다, 그러니 모두 다 나무로 깔아라,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알겠다고 저희가 요구한 대로 집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이 집의 크기가, 제가 처음에 이 집을 한번 봤다고 했잖아요. 중간쯤 지었을 때 구경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안쪽 내장재를 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내벽마저도, 안쪽에 있는 벽들마저도 이제 아직 골조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이 집을 바로 선택하지 않았던 건 이 집이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32평 아파트를 복층으로 똑같은 크기로 놔둔 것 같은, 그거보다 더 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 청소하나, 하물며 계단도 있고 2층인데 라는 생각에 계약을 할 수 없었는데, 돌아다니 보니까 이 집보다 다 큰 거예요. 그 카페트 깔려있던 집들이 이 집보다 모두 다 큰 사이즈야, 제법 쓸만한 집들은. 그리고
못 쓰겠, 사이즈가 마음에 든다고 본 집은 또 너무 오래되거나 혹은 관리가 너무 안 돼 있어서 이거를 사면은 내가 계속 사는 동안에 계속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집을 고쳐야 되고 또 고쳐야 되고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지. 그래서 이 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집이 그래도 이 동네에서는, 이 시리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자그마한 집. 그래서 노래에 나오는 뭐 작은 집 내 집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 작아요. 2층에 근데 작다고 해서 완전 작은 게 아니고 2층에 아이들 방 2개랑 저희 안방이 있는데 저희들 안방이 보통 32평 아파트에 거실만한 방이고요. 그리고 2층 리빙룸이 있는데 2층 리빙룸이 이제 예전에 저희 살던 아파트의 안방 크기를 조금 더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층에 이제 게스트룸이 또 있고 그 서재 겸 응접실로 사용하는 장소가 있고 거실하고 그 주방이 있는데 거실과 주방을 다 더하였을 때는 아파트 예전에 우리 살던 그런 30평대의 아파트 거실 주방을 더해 놓은 것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힘들어서 2층 하루 청소하고 1층 청소하고 하루 쉬었다가 다시 1층 청소하는데 이게 만약에 카페트였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집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집을 정하고 이삿짐을 받고 또 데코레이션을 하고 그러는 동안에 아이들한테 전혀 신경 못 쓰다가 어느새 다음 해가 된 거예요. 이제 뭐 이게 순식간에 시간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넉 달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1월이 되었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눈을 돌렸더니 아이들 특히 작은 아이가 큰 아이는 뭐 그렇게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었고 작은 아이는 큰 아이는 그래도 알파벳이나 파닉스 정도는 하니까 이제 뭐 수업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노력해 볼 수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은 아이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큰 아이도 영어는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글자를 소리 내는 방법만 알고 있었지. 그래서 조금씩 소리 내면서 따라 하려고 노력하는 정도였고 작은 아이는 알파벳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일단 작은 아이가 너무 급해가지고 우리 작은 딸의 언어를 도와줘야 됐었어. 근데 제가 그 앞에 집 구하고 이사하고 이러는 3, 4개월 동안 느낀 거는 제가 영어를 정말 1도 못한다는 거. 정말. 그리고 저는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제일 뭐 좀 뒤로 밀어놨던 게 제 언어에 대한 문제인데 그래서 제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수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저는 이제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다녔는데 굉장히 시골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이제 양산시에서 고등학교를 가려면은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소수정예 200명. 그래서 이제 그 시 전체의 학생들 중에서 딱 200명 여학생들만 뽑아가지고 이제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치는 그런 학교였어요. 제가 입학할 땐 200명까지 안 됐군요. 150명이 조금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공부를 했죠. 근데 이제 거기 들어가는 게 제가 생각하기엔 거기 들어가는 게 대학 입시보다 어려웠어. 그래가지고 그 중학교 3학년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영어 이외에는 고등학교 가서는 그게 그렇더라고요. 수능을 준비하느라고 이제 수능이 시작된 지 2번째 해였는데 너무 입시 제도가 자주 바뀌고 또 수능 영어 시험이 기틀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뭐 그 문법을 공부하라고 했다가 독해를 공부하라고 했다가 막 너무 우후죽순이었고 또 이제 그
아마 사춘기가 조금 늦게 왔나 보죠,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그렇게 공부가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쪽으로 고등학교 1학년 지내고 2학년이 되었을 때 영어도 싫고 뭐 제2외국어를 한 가지씩 했어야 했는데 그때 저희가 불어하고 일본어가 있었죠. 근데 일본어를 선택했어요. 뭐 하긴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재밌지도 않고 그래서 암튼 저는 영어 성적보다는 다른 성적들을 주로 해서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영어 시험을 못 쳤던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은 시험의 유형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시험이 나왔을 때 문제를 보자마자 답을 찾을 수 있는 훈련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지껏 가르치고 있는 그 수능 영어나 뭐 토익이나 토플을 볼 때 그런 영어 공부 방법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나중에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토플 시험을 봤어야 했었는데 그때도 저는 토플 기출 문제집을 여러 권 풀고 여러 번 풀어가지고 문제를 받자마자 이걸 해석하지 않아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영어 독서에 이렇게 간단한 책을 완전하게 무슨 뜻인지 한국어로 되어 있는 동화책을 읽듯이 이해한다거나 받아들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길거리에 가는 외국인하고 갑자기 맞닥뜨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고 시험을 치고 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러니까 문과는 안 갔죠. 엄마 이거 적을 게 없어요. 그거 얘기는 이 책이 뭐에 대한 책인지만 적으면. 그냥 이 책이 그냥 월드예요. Right. 이 책은 월드에 대한 거 어떤 월드에 대한 거야? Friendly, too friendly, not friendly. Kind of friendly. 근데 다른 월드 Right. 이래서 Okay. 다른 So, 월드. can you read it? There was a football. Football. There it was empty. The end. Right.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best too. there were cats in it. The end. So, 뭐야? how do you feel this book? 좋아. What about? 좋아하긴 한데 쉬워서. Right. 근데 So you can write on your paper. 어떻게 어떤 말씀? It's too easy book for me, and this book about the world, 그치? world에 대한 거지? And with 누구랑 같이 써? With cute cat. cat. 뭐 이 정도 적어주면 나 괜찮아. 잘했다. No, Angel. 아니 레디 있다고요. Okay, I know. Read it. Read it. Why? Why? It's not enough. Angel. 그럴까? Come in. 그럼 나한테만 한 개만. 나한테 한 개만. 제가 여기 파우치 옆에 조그만 밭을 읽어서 이런저런 식물들을 키우고 있어요. Can you close the door? 그래서 방울토마토랑 청양고추랑 뭐 깻잎 이런 거 이제 저희가 신선하게 먹고 싶은데 여기서 구할 수 없는 거 한국에서는 절대 이런 짓 안 하죠. 그냥 집 앞 슈퍼에 가서 사면 되는데 여기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종류들을 좀 심어 놓고 이제 그때 뜯어서 이제 가지고 와서 먹고 그래요. 아무튼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까지 영어 공부를 시험을 잘 치기 위한 방법을 배웠어요. 영어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영어 시험을 잘 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또 그걸 익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어를 1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작을 할 일은 대학 가고 나서도 그닥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과를 나고요 일단. 그리고 제가 96학번인데 96년도에 그러니까 한국은 영어 작문이나 스피킹을 잘하는 사람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영어 문서를 읽었을 때 그것에 맞는 답변을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한 어떤 다큐멘트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봤죠. 그것도 일부 학과에서만. 근데 저는 이과를 갖고요 일단. 제가 영어나 학문적인, 그러니까 뭐 이게 뭐죠, 예, 그런 걸 안 좋아했어요. 경제, 뭐 정치, 사회 이런 거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뭐 고문도 싫어했어요. 한국 고문이 되게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즐길 수는 있으되 내가 이걸 열심히 외워서 시험 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이과를 갔고, 그리고 조경학과를 갔어요. 이게 건축에 관련된 거고, 전 조경 디자인을 공부를 했거든요, 대학교에서. 그런데 96년도에 조경 디자이너들은 영어를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서를 보긴 하는데 원서에 나오는 내용보다는 디자인을 카피하거나 연습하는 용도이지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영어를 잘하면 좋겠죠. 근데 실제로 현업에 나가서도 저희가 영어를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교환 학생이나 아니면은 뭐 내가 교수직을 해서 교환 교수를 간다거나 그렇지, 유학을 간다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저희 영어를 쓸 일이 없어요. 한국에서 졸업한 조경학과 학생들은.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죠. 어? 그래가지고 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제 인생에서 영어 공부는 어쩜 제대로 시작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생활을 위한 영어 공부, 미국에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영어 공부는 단 한 번도 시도해본 적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되게 많이 흘러서 이제 배우자를 만나고 남편도 만나고 이제 아이를 낳고 2005년도에 제가 첫 아이를 낳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영어 공부를 영어 공부 비슷한 것 아니면 그래도 그나마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을 때가 마지막 영어를 사용했을 때가 시험을 치든 어쨌든 간에 가장 열심히 했다는 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였다면은 벌써 10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큰아이가 태어났고 큰아이 출산 뒤에 아이를 육아하고 키우면서 메이저를 바꾸게 됐죠. 왜냐면은 제가 계속 건축 쪽 일을 조경 쪽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 내렸거든요. 그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처음 3년은 아예 머리를 비우고 아기를 육아하는 것에 좀 전념했고, 그 뒤에 작은 아이가 또 태어났고, 그래서 작은 아이도 같이 케어하고 뭐 이렇게 하는 동안에 공부를 좀 해야겠다 하고 시작한 게 이제 아이들 교육을 위한 공부를 시작했고, 아이들 교육적인 것들에 대한 그런 활동들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냥 그러는 동안 25년 가까이가 흘러가는 거예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이제 미국을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큰아이가 그때 나이가 그러니까 13살인 거죠. 그러면은 큰아이 태어나기 전에 10년 쉬었고, 큰아이 태어나고 나서 13년 동안 또 영어를 안 했어요. 23년 동안 제가 영어 비슷한 영어 단어 비슷한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볼 일도 없고, 이제 간혹 애들 교육을 가르칠 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요즘 글로벌한데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제가 교육하고 있었던 게 한국사, 한국어 스피치, 독서 활동에 대한 어떤 지도들, 그리고 고궁 역사 답사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관련돼서 고궁을 답사한다든지 뭐 우리나라 문화재 답사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외국인들을 가이드하지 않은 이상은
영어를 쓸 일이 없는데 하물며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육을 더 많이 했고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영어 쓸 일이 없었어요. 저는 23년 동안. 그리고 그 고등학교, 중학교 6년 동안 배웠던 영어가 23년이 지나는 동안에 정말 손끝으로 이렇게 억지로 끌어모으려고 해도 형태가 찾아보기 힘들 정도. 그런데 다른 분들은 뭐 영주권 받고 어쩌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한 2, 3년 준비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케이스도 있다는데, 저는 제가 들어오게 되는 그해 6월까지 제가 정확히 미국으로 온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또 제 직장생활, 그것과 관련된 직장생활, 교육과 관련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정말 언어적인 준비를 전혀 할 수 없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번 방학 때 이렇게 시간이 조금 여유 있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과연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전에는 그 생각을 못 했냐면은 이제 그 처음 들어오고 해를 넘긴 1월에 작은 아이의 영어를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래도 쉬운 패세지나 아티클 정도 읽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주느라고 제가 저의 생활에 필요한 영어들을 가질 만큼의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집을 살 때부터, 그러니까 여기 도착해서 집을 사고 어쩌고 막 이렇게 아이들 학교 보내고 또 아이들 학교에서 문제 있을 때마다 이제 상담 가고 컨퍼런스 하고 이런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사용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정말 주먹구구식의 그날 급한 대로 내가 오늘 뭐 세금 내러 가야 되는데 세금 내러가야 되면은 하물며 이제 그 자기압 수표 같이 생긴 체크가 있어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수표라고 하는데, 수표를 이제 그 금액을 적어서 줘야 되는데, 금액을 적어서 줄 때에도 막 이렇게 적어도 되나 이렇게 걱정스러워가지고 네가 좀 적어줄래? 내가 금액 이만큼이야. 이제 요 말 부탁할 말 그런 거 계속 이제 그것만 외워가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내가 뭐가 필요해 이 단어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나한테 필요한 거 네가 좀 추천해 줄 수 있겠어, 골라줄 수 있겠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못했어요. 몇 달 지나는 동안에 처음에는 못했고, 그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쌓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답답했던 적도 막 쌓이고, 그러니까 이제 왜 생활 회화책, 그리고 이제 영어 회화책 이런 거,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이런 거 찾아서, 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구나 하고 가서 얘기하고, 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라고 가서 얘기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23년간 미뤄놨던 영어에 대한 그 기본, 그러니까 문법도 필요하고 vocabulary 필요하고 뭐 이렇게 그런 기본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단어도 있어야 되고 문법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그 기본 없이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정확히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름 모르더라도 내가 뭐 런치박스 살 건데 하물며 이런 캔 하나 사는데도 막 그런 캔 필요해. 온도가 좀 유지되고 좀 이렇게 깨지지 않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 어떤 거 있니? 이러면 이제 이걸 되게 제가 가진 언어로 할 수 있는 만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미지를 그려보고, 아,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이거면 될 것 같아. 이거면 되겠니? 그러니까, 아, 그래, 이거야. 그래, 이거야. 이게 뭔지 몰라서 내가 지금 헤매고 다닌 거야. 그랬죠. 그거를 또 초반에는 휴대폰을 제가 이거 휴대폰 작년에 노트 9 나오고 나서 이제 바꿔서 그런 거고, 그 전에는 이제 한국에서 쓰던 핸드폰을 이제 계속 사용하고 있어서 이게 그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인터넷이 잘 안 됐었어요. 데이터도 없고. 그래서 이제
뭐 하다못해 사전이라도 영한사전, 한영사전이라도 찾아서 이게 무슨 단어인지 찾을 수 있으면 괜찮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막 부딪히는 거야. 막 부딪혀서 그걸 얘기하고 못 알아들으면 미안하다, 그래, 됐다, 내가 다시 또 찾아볼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중요한 건 어떤 언어든 체계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또 완전하게 전문가, 어떤 언어학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말을 함에 있어서에 대한 코치를 하던 사람이라 이번 방학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라이팅만 하고 집안 청소나 하고 빨래만 하고 이렇게 지내면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보람, 제 개인에 대한 어떤 자주성, 독립성, 그리고 제 개인의 자아 성찰 뭐 이런 것들이 다 걸리는 거죠. 그리고 조금 여유로워지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여유로워지니까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것들을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난 뭐가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든 간에 뭐든 하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나는 밖에 나가서 내가 뭐든 도와줄게 하고 쓰레기를 줍거나 혹은 청소를 하거나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딱 그런 일만을 하고 싶지는 않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도 싶고 또 이렇게 지식이 널려있는 대단한 나라에 왔으니 이곳의 지식을 그 중에 일부분만이라도 내 걸로 또 만들고 싶고, 그래서 내가 조금씩 발전이라는 것도 하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자기 발전에 대한 욕구가 되게 강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랬으니까 한국에서도 뭐 전공 바꾸고 또 그렇게 몇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부도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내 언어가 좀 편안해지고 또 내가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언어 수준은 돼야겠다 라는 결론에 다다랐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고민이 되는 거야. 기본적인 언어 수준, 그러니까 영어가 어느 만큼은 기본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렵잖아요. 언어가 기본이 어느 레벨인지 모르잖아요. 그 한계 리밋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애니스트 여기까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막 고민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결론은 아주 처음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영어를 시작할 때 마음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그런데 이미 한 번쯤 공부해봤으니까 조금 더 속도가 붙을 거라는 걸 감안하고 되게 기본되고 엄청 기본되는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함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이 나라 아이들이 습득해가는 순서를 좀 팔로잉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는 게 여기 애들이 이야기하는 거, 또 이렇게 글 쓰는 거, 혹은 또 가지는 어떤 것들을 이해하기에 힘들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거기까지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마를 가르치는 웹사이트를 하나 겟했고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북을 이용할까 했는데 차라리 그 웹사이트가 텍스트북을 그대로 놔둔 거라서 그걸 하나하나 다 이렇게 베껴 적어 보면서 공부를 하면 어떨까 하고 그래마의 방향을 잡았어요. 그리고 버캐버러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얼토당토 않게 제가 너무 닥치는 대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영어를 겟했잖아요. 그래서 간혹은 여기 애들도 잘 안 쓰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는 아이들의 언어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그래서 아이들의 유아 시절에 쓸 만한 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성장했을 때 뭐 또 조금씩 쌓여가야 되는데, 이게 없이 막 이렇게
사거리 터질 때마다 필요한 말을 익혔더니 너무 주목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섞여 있고 이미 가진 거는 다행인 거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체크를 해볼 건가 이랬더니 이제 제가 캠블리 튜터링을 가끔 하는데 거기 튜더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웹사이트를 하나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보통 그들도 여기 있는 미국인들도 딕셔너리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사용하진 않는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국어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를 사용하진 않죠.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죠.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을 품사별로 모아놓은 리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먼저 이렇게 타면은 네가 책을 읽거나 뭐 얘기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하더라도 기본 단어 더하기 좀 어려운 단어들을 섞어서 쓰면은 가능하다는 게 맞는 얘기죠. 왜 그걸 생각해낼 수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리스트가 있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리스트를 그 친구한테 그 튜터한테 제안받고 프린트를 했더니 전체 단어의 숫자가 한 2천 몇백 단어? 3천 단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2천 몇백 단어, 3천 단어 안 되게.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는 되게 쉬운 단어들, 이제 비동사들, 뭐 오케이,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정도의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거부터 이제 암기를 하자, 빨리. 근데 뭐 완전하게 퍼펙트하진 않더라도 일단 여기는 영어를 써야만 하는 환경이니까 자꾸 써 버릇하고 자꾸 읽어 버릇하고 자꾸 기억하려고 노력하면은 그 정도의 단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혼자서 생각해 본 거예요. 어제 명사 부분에 1600 단어 정도 있었는데요. 명사만 1600 단어였는데 급히 외워야 되는 명사 1600 단어가 있었는데 제가 800 단어를 이렇게 목표 두고 이렇게 했는데 다 외우진 못했지만 그러니까 일단 제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정확히 모르는 것과 대충 아는 것 이렇게 체크를 하느라고 800 단어를 목표 두고 이렇게 체크를 해봤더니 너무 어렵지는 않아요. 그 단어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 수능을 쳤던 분들은 다 그 단어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게 약간 헷갈리는 단어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는 한 번 더 확인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되게 오래전에 영어 공부 그만뒀는데 이게 조금은 남아있네 이런 거, 아니면은 여기 도착해가지고 그렇게 막 되는 대로 부딪히고 살았던 1년, 그 집 사러 다니고 그랬던 때를 제외하고 이제 이사하고 나서부터가 새해니까 그렇게 1년 하고 6개월을 제가 카운팅을 해요. 보통 너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니 이러면 1년 6개월쯤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이사하고 작은 영어 공부도 좀 봐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슬슬 제대로 된 생활을 시작한 거를 카운팅을 하는데 많은 변화가 있었죠. 작은 아이는 그래도 친구들과 어울려서 잠깐 놀 수 있을 만큼의 언어를 가지게 되었고, 큰 아이는 첫 해에 도착해서 공부한 것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펄스 익스큐스로 다음 그레이드를 가야만 했었는데, 이번 연도에 뭐 다른 집 아이들은 저는 별로 잘 모르겠어요. 다른 집 애들은 뭐 상도 받았고 어쩌고 그러는데, 근데 저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 내 아이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 아이들이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게 뭐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뭐 본인이 노력한 만큼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않는 상태에서 일단 뭐 탐학년 올라가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결과치를 얻었다는 것에 되게 격려해주고 싶고, 저도 기뻤어요. 고무적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이제 저번 주 이렇게 하루하루가 조금씩 나의 자유시간들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고민스러웠고, 오늘은 그런 고민들이 조금 1단계 종결점을 찍고 다시
거기서 얻은 결과치로 시작할 수 있는 브이로그를 좀 찍고 싶었어요. 제가 하고 있던 일이 스토리텔러 일과도 연결돼 있고 실제로 한국에서 색동 어머니의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가장 쉽게 뭔가 소사이티 커뮤니티에 아니면 오르게나이즈한 곳에 가기에는 스토리텔링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제가 하게 되면은 이곳에 있는 분들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도서관이나 학교에 있는 많은 책들을 또 읽음으로 해서 제가 이곳에서 영어로 쓰여져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든 간에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라든지 뭘 해보고 싶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람이 불었는데 휙 하고 쓰러졌어요. 그렇게 하면은 책을 계속 가까이 하면은 제가 TV나 다큐멘터리 열심히 보는 사람도 아니고 해서 그러니까 책을 보다 보면은 제가 하고 싶은 번역의 어떤 것들을 발견하고 또 그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에 스토리텔링에 대한 언어만 바꾸면 바로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거라 영어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도 뭐 크게 상관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본 문법이랑 단어를 좀 먼저 겟하는 거 중요하겠고 매일 굉장히 쉬운 책들 이런 거 The Windy in the Willow 이 정도의 책들 이거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그림도 있어요. 이렇게 한 페이지에 한 개씩 이렇게 사파가 있는 책이에요. 이게 뭐 너무 어려운 그런 책 아니고 이게 뭐 영어로 적혀 있고 막 하드북이고 해서 되게 어려운 거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명작 동화 집인데 요 정도의 책들을 좀 꾸준히 소리 내어서 우리가 처음에 아이들 어렸을 적에 발음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발음을 잡거나 아니면은 독서력이라고 하죠. 독해력을 올리기 위해서 소리내서 책을 읽게 하는데 그렇게 소리내서 하루에 한 짬짬이 한 30분씩 아침, 점심, 저녁 뭐 이런 식으로 읽으면 하루 2시간 정도는 around 될 것 같고 read aloud를 하루에 2시간 그리고 vocabulary 체크하고 memorizing 하는데 2시간 그 다음에 그래마에 대해서 조금 체크하고 하는데 한 2시간 잡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기본 학력에 필요한 공부들을 초등학교 2학년 정도 수준부터 따라가면은 뭐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간에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수준이면은 수학은 별 상관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수학적인 것은 벌써 한국에서 다 가지고 온 거니까 크게 다르지 않고 또 그거를 갖다가 누가 저한테 말로 설명하라고 한국에서도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학을 말로 미분, 적분, 인테그랄, 뭐 시그마하고 뭐 리미트하고 설명할 기회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학은 버려두고라도 수학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만 해도 뭐 그 문제 없다 생각하고 소셜이랑 사이언스, 레기자트 이 세 과목만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반까지 차근차근히 좀 그러니까 학교에 가진 않지만 아이들 왜 우리나라 뭐 해법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죠 그거 EBS 강의 뭐 이런 정도 아니면은 홈런 이렇게 초등학생용 프로그램으로 홈런 이런 거 있어요 여기에. 근데 이제 이거는 동영상 강의는 아니고요. 이제 웹사이트에서 그냥 이제 지문을 읽고 참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과 모아놓은 듯한 느낌의 사이트가 있어서 이제 한 달에, 그러니까 1년에 한 $160?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각이 좀 그러려나. 17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17만 원이면 1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프리킨더부터 시작해서 12학년,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과정을 어느 스텝이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제 어카운트 하나만 열면, 이제 그러니까 가입 아이디를 하나만 만들면은 뭐 큰 아이도 쓸 수 있고 저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작은 아이도 쓸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어서 이걸로 좀 차근차근히 좀 공부를 해 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빠르지는 않겠죠. 되게 빨리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빨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빨리 돼야 된다라는 생각에 초등학생들한테 막 어른들이 하는 걸 가르쳐서 그냥 하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다행히 저는 이제 이게 언어가 다를 뿐이지 고등학교 수준의 어떤 지식 부분들이 있고 역사 부분들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미국이 정치나 사회 구조가 한국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법적인 거, 법과 관련된 거, 세금과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월급이 세금이 몇 퍼센트가 나가고 뭐 자기가 얼마를 연말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본인이 계산기 두드리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연말정산 같은 거는 회사에서 하거나 아니면 세무사에 맡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회계사한테 맡기는 면은 별 문제 없기 때문에 제 생활에 필요한 거, 제가 또 하고 싶은 거, 그 정도의 영어 수준을 먼저 가지게 되는 걸 1차적인 목표로 세워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독서를 하고 또 뭔가 지식적인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시간들을 가지면은 빨리 되지는 않겠지만 뭐 한 2, 3년이면은 얼추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거는 뭐 생활하는 건 똑같거든요. 한국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죠. 집에서 24시간 한국어만 사용하다시피 하니까. 그런데 되게 놀라운 거는 그렇게 한 번씩 시간이 지나가고 여기 이 동네 로컬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또 선생님을 만나게 되거나 그러면은 한참 집에만 있고 그랬는데도 영어가 조금씩 늘었구나,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대화를 할 때 예전에는 내가 뭐라고 하면 될지를 한참 생각하고 또 그거 문장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또 머릿속으로 막 생각해서 만들고 그런 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도, 그러니까 이 흐름에 안 맞는 이상한 말 던지긴 하지만 한 번씩 턱턱 막혀서 하고 잠깐 쉬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여기 처음 도착하고 또 아이들 학교에 면담 다니고 상담 다니고 그럴 때보다는 놀랍게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하고 또 답답한 대로 읽어보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어디 안 가고 남아있고, 또 그러면서 정확하게 문법 공부를 다시 시작하진 않았지만 그러는 사이에 이 문법에 조금씩 익숙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다행스러웠어요. 거의 1시간 가까이 제가 지금 이 녹화를 남기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라기보다는 제가 제 생활에 대한 기록물로 남기고 있는 거고, 또 그게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 도착하고 얼마 안 있어서부터 이걸 남겼더라면은 아마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그때 이야기들과 비교가 되어서 되게 좀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처럼 한 2, 3년 뒤에는 제가 이 영상을 웃으면서 또 이 영상을 보면서 그땐 그랬었지 하고 제가 너무 급히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 영상이 너무 길다 싶고 그러면은 클릭 안 해주시고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제가 저를 위해서 남기는 브이로그니까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볼게요. See you next time.